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가치를 25조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옵티머스 로봇의 잠재력과 함께 자신의 상당한 보상 패키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2024년 연례주주총회에서 CEO 일론 머스크의 2018년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는 델라웨어 법원이 이전에 이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 결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주들은 또한 회사의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 차량, 로봇,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발전을 약속하며, 주주들의 지지는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와 테슬라의 성공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첫 번째 국가안보우주 발사 프로그램 계약 입찰에서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 X, 그리고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를 승자로 발표했습니다. 이 56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블루 오리진이 처음으로 참여하며, 이들 세 회사는 2029년 중반까지 최대 90회의 로켓 발사 계약을 경쟁적으로 수주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전 단계인 NSSL 프로그램의 2단계에서는 ULA가 31억 달러의 26회, 스페이스X가 25억 달러의 22회의 임무를 수주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더 많은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경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일본은행, 금리를 현행 0.1%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향한 또 다른 단계로, BOJ는 다음 회의에서 채권 매입 축소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넘어서고 있으며,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미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엔화 약세와 일본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를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새로운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로메로는 집행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곤경에 처한 자산 구제 프로그램의 특별감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의 지명은 FDIC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기관의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로메로의 지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 회사들보다 더 많은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13.400만 대의 신차를 판매한 반면, 미국 브랜드는 약 11.9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중국의 선두 브랜드인 BYD와 신흥시장에서의 성장이 판매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중국산 저가 수출품에 대한 현지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증가하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면 평화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키예프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군사 지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FAA는 보잉에 대한 감독이 너무 소홀했다고 인정하고 조사 후 필요한 재작업의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FAA 관리자 마이크 웨이테커는 상원 상업위원회 청문회에서 FAA가 보잉에 대한 감독이 너무 소홀했다고 인정했으며, 보잉의 안전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FAA는 보잉이 제출한 종합적인 품질 개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맥스 사건에 대한 형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스타벅스가 멤피스 매장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7명의 바리스타를 복직시키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에 도전하는 것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 조직화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NLRB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혐의로 구제를 결정하는 방식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9번째 주제입니다. 웰스 파고는 직원들이 키보드 활동을 시뮬레이션하여 업무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로 자사의 부와 투자 관리 부서에서 일하는 10여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격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어른처럼 대하는 방법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0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슨 푸드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존 R. 타이슨이 음주운전 혐의로 악한 소주에서 체포되어 회사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는 타이슨 푸드의 창립자의 증손자이며 이번 체포는 2022년 11월에 낯선 사람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던 사건 이후 두 번째 알코올 관련 범죄입니다. 타이슨 푸드는 커트 캘러웨이를 임시 CFO로 임명했습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와 디즈니가 오랜 분쟁을 끝내고 디즈니 월드 리조트의 15년간 개발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디즈니가 새로운 테마파크를 포함한 인프라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플로리다 기반 회사의 건설 프로젝트의 절반을 수여하고 중앙 플로리다의 저렴한 주택을 위해 최소 $1,000,000를 지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번 합의는 디즈니 CEO가 Don't Say Gay 법안을 비판한 후 발생한 특별지구에 대한 통제권 분쟁에 대한 법적 다툼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12번째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관세 정책을 도입하여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불량 국가들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고문 라이어 브레이너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만료될 수 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들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중산층과 노동계층을 지원하는 원칙을 따르며 $400 미만의 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13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보잉사는 787 드림라이너 일부 미추라 항공기의 통째에 수백 개의 고정장치가 잘못 설치된 새로운 품질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항공기의 중간 몸체 양쪽에 고르게 분포된 900개 이상의 고정장치에 대한 잘못된 토크 또는 조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FAA는 이 문제를 조사 중이며 보잉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필요한 재작업의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주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를 신문했습니다. 이는 연방 관리들의 이메일 계정에 침투한 심각한 해킹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부 계약자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미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을 회사 전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현재 회계 연도에 1,600명의 보안 엔지니어를 채용했고 내년에는 추가로 8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